여전히 어리버리한 사람입니까? 어리버리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있는 건가요? 상경을 당길 정도로 입증이 되는. 마지막으로 제가 변호를 하자면 아직 안 끝났군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표창원 소장님 그리고 박경식 PD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사실은 사이버 레카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요즘에도 사실은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한번 중독이 되면은 자꾸 알고리즘에 이렇게 침투를 하더라고요. 싫은데 어느새 계속 그냥 보고 있는. 저는 사이버 레카한테 어쨌든 약간 당하는 케이스거든요. 저희 가족 피해자죠. 이야기가 맞아요. 네, 많이 다뤄졌어서 맞아요. 예. 그런데 또 남 얘기가 뜨면은 어머나 약간 이렇게 되는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나조차 맞아요. 피해자인데도 맞아요. 또 다른 피해자 거를 보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인간 심리죠. 맞아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또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치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얘기했던 약간 사이버 레카의 문화를 이끌기도 했거니와 또 이 오.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세상에 알리기도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네. 기부와 선행은 정말 10년 넘게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것이고 저는 팬분들을 속이기 싫어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런 제가 도박에 빠져 사기를 쳤다는 오명을 벗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누군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은 이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또 하셨었고 그 뒤에도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일을 하다니 하면서 좋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은? 저는 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만 봐와서 좋은 일 하신 분들을 많이 몰라서 좀 낯서네요. 오늘 편지 주인공은 한때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로 주목받았던 백만 유튜버 유정호 씨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유정호라는 인물은 지금의 인터넷 문화를 요약하면 약간 유정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심볼이네요, 거의. 예, 심볼 같은. 뭐 모금하거나 기부하거나 어려운 친구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자기가 벌었던 돈을 나눠준다거나 정말 따뜻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면서 영향력을 좀 키워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금 징역형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유정호 씨가 좋은 사람이었을 시기는 제가 잘 모르고요. 나쁜 일에 연루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요, 2019년이 이제 정점이었더라고요. 100만 유튜버. 네. 우리들의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100만, 와, 정말 신 같은 존재인데, 어울러 그 시기에 이주정호 씨가 자기가 차린 화장품 회사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2년 뒤 2021년부터 이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지인들에게 갑자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 할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100만 유튜버니까 구독자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화장품 좀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혀 좀 예기치 못했던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계기가 생긴 거네요. 돈이 굉장히 필요했던 계기가 무언가가 있었던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확인이 된 바가요. 이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무려 100억 원대였습니다. 와, 100억 원. 그만큼 돈을 뜯긴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서 그런데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호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던 한 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2021년 당시에 이제 유정호를 다뤘던 모든 컨텐츠에서 좀 중심 피해자로 많이 등장을 했던 분인데요. 이 한 씨는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면서 옛날부터 유정호 씨의 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유정호가 이 한 씨에게 뭐 화장품 회사를 핑계로 돈을 계속 이제 빌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금액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니까 결국 한 씨가 유정호의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를 35억 원에 인수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5억.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35억.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이 한 씨에게 유정호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채무액이 지금 15억 원이 생겼다. 15억이요. 이제는 또. 급한 이제 빚이 15억 원이 생겼으니까 이걸 좀 변제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15억 원을 못 갚아서 문제가 되면 당신이 인수해간 이 유튜브 채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 완전히 폭락할 거 아니냐. 게다가 화장품 회사도 이제 한 씨가 인수한 그 상태였거든요. 화장품 회사도 결국 유정호 이미지 때문에 그쵸. 장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쵸. 나락으로 떨어진다. 빨리 갚아달라. 거의 뭐 협박 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한 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개인 채무 15억 원을 갚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억 원이 변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유정호. 네. 변제된 금액을 자기가 도로 빌려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갚아줬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돈이 생겼으니까 또 빌려달라. 그런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네. 이렇게 그 자신을 신뢰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갈취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이 백만 유튜버 유정호 씨가 과연 편지에 어떤 얘기를 적었을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제보네요. 네. 우선 저는 유튜브 유정호 TV를 운영하다가 화장품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코인 회사 대표 한 씨를 알게 되었고 제가 당시 공황장애가 심해서 유튜브와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제 유튜브를 화장품 회사와 함께 수십억 가량에 사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앞으로 적는 내용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내용입니다. 제 유튜브와 제 회사를 팔자마자 한 씨가 채용한 직원이 제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 보장 재테크를 추천을 했고 리딩방에 가입한 후 투자자들 돈과 제가 계정과 회사를 판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 상담을 했으나 잡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들 돈이라도 돌려주려고 리딩방 총판에게 파워볼 도박 제의를 받았고 피해자, 즉 투자자들이죠. 들의 돈을 빌려 파워볼 도박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딩방 총판과 한 씨의 직원이 한 통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 사기를 쳤다는 오명을 벗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이 많아 보여요, 사실. 영화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편지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유정호 씨가 한 씨에게 빌린 돈이 막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된 한 씨가 유정호의 유튜브 채널과 회사를 인수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정호 씨 말에 의하면 한 씨가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를 수십억 가량에 사갔다. 그러니까 유정호의 편지를 봤을 때는 본인은 한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공황장애만 있었을 뿐 모든 돈적인 문제는 한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사실 일이 벌어졌던 시기 한 1, 2년 정도의 영상을 보면은 네. 또 공황장애였다라는 주장이 좀 납득이 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랬다가 또 다시 죽겠다 그랬다가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이 편지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해 있고 간절하고 이렇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공황장애하고 연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과연 이 유정호 씨의 편지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혹은 전부가 사실인지 또는 전부가 거짓인지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네, 뒤에 편지를 보시면은 조금 네.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입니다. 한 씨가 붙여준 제 운전기사가 저보다 어린 20대 초년생이었고 며칠 안 되어 차를 긁어 한 씨에게 혼날까 봐 안절부절 못하기에
내가 긁었다고 하고 난 동생 운전기사 비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한 동네 동생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힘든 일 생기면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지내자 하니 제게 더 이상 못 속이겠다며 차 안에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자신은 운전기사 명분으로 제가 가는 모든 곳, 만나는 사람, 통화 내용, 약점 모든 것을 한 씨에게 카톡 연락으로 보고하는 스파이라고. 저는 이해한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해고하면 네 꿈을 이루니 난 못 들은 척 하겠다고. 그 이후 이 아이는 스파이 노릇을 거짓으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퍼즐 몇 조각을 맞춰볼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품은 이야기. 직원들로 구성시킨 회사, 그리고 운전도 잘 못하는 기사를 제 일상 감시 도청용으로 붙인 일. 제가 회사를 판 금액을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시킨 일. 그리고 퍼즐을 혼자 맞춰보니 큰일 났더군요. 평생을 나누고 돕더니 마지막에 보니 내 무지, 잘못으로 인해 아무것도 없더군요. 근데 이게 아예 지어내는데 이 정도로 좀 구체적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작가의 재능은 인간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다 지어내는 거다 아니면 요거는 진짜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쵸. 싶은 게 있는데 동생 뭐 나는 너를 기사로 생각하지 않으니 속 편히 말해줘도 되네 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뭐 사실은 저는 스파입니다 이 정도의 구체성은 제가 이제 영화의 다른 장면에서 좀 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진짜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디벨롭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지원했다기에는 만약에 거기까지 다 지원했다고 하면은 진짜 좀 감옥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심각하죠. 네. 더 심각하죠. 완전히 모든 것들을 꾸며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죠. 네, 네. 조각조각의 사실들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운전기사를 붙여줬다, 어리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위로해줬다. 이 정도는 분명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야기들, 그것마저도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은 또다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 씨 입장에서는 실제로 소위 말하는 스파이 짓을 하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 씨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이상한 문제를 야기하면 어떡하나. 이 뭐 수십억 원대 자기 돈이 걸린 사람이 그냥 상대방을 믿기만 하고 방치할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진술, 이것과 비교를 해야만 우리가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정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용증을 썼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씨가 유튜브 채널하고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아까 이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씨가 차용증을 적어서 가져왔고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를 판돈 전액을 2040년에 상환한다라는 조건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2040년에 아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유정호는 차용증에 사인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편지로 물어봤는데 회사를 판매하는 걸로 하면 세금이 발생하니까 그 당시 이제 세금을 아끼려면 회사 매각 자금을 판 게 아니라 마치 빌려준 것처럼 정리를 해야 10억이 넘는 이 매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해서 차용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유정호의 주장은 계속 그런 겁니다. 한 씨가 자기를 감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대신 운영해줄 사람을 좀 찾아서 판 거였는데 그걸 사겠다고 한 한 씨가 차용증을 쓰게 하고 자기 직원 시켜가지고 리딩방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돈 다 날리게 한 다음에 파워볼까지 유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유정호의 주장인 거죠. 유정호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한 씨가 사기꾼이고 유정호가 피해자라는 그렇죠, 얘기인 그렇죠. 거죠. 자기는 피해자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정호 씨의 편지 속에서
쭉 그 맥락을 읽어보면 100만 유튜버가 되고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으로 이제 돈을 벌고 할 때까지의 모습은 천재적이잖아요. 세상을 읽고 사람들의 심리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100만 유튜버가 됐고 화장품 회사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정호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을 수가. 그냥 남이 시킨 대로 어떡하면 하고 좋아. 그냥 남의 말은 100% 믿고 딱 그러면서 내놓는 변명은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것이 와서 전의 유정호와 이후의 유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걸 이해해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건데 상식적으로든 그건 도저히 합리적으로든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인 거죠. 근데 제가 죄송한 트집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일은 엄청 잘하는데 그 경제적인 쪽에는 바보인 사람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저도 그래요. 이 컨텐츠하고 이런 거는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투자 들어오고 막 이러면 뭐 깜깜이어가지고 그냥 믿고 가시죠 뭐 이러면서 또 사인하고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은요. 100만 유튜버가 되는 과정에 매니지먼트를 해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용을 했다면 그러면 그게 성립을 하죠. 그런데 유정호 씨는 본인이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로건 한 씨에게만 자기가 속고 모든 걸 믿고 바보 같은 모습이 된다. 이게 가능한가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한 씨가 와서 다른 길로 끌어들였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21년 상황에서는 한 씨를 만나기 전에 이미 돈이 필요해졌고 글도 올리고 돈 빌려줄 네. 사람 하면서 글도 올리고. 그렇죠. 근데 피디님 입장에서는 또 그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아니고 유정호의 입장. 유정호 변호사 아닙니까? 대변인. 너무 포장을 했네. 아니 그 글을 올린 것 자체도 오히려 어리버리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만약에 한 1000개. 만약에 정말 유종호 씨의 주장과 편지 속에 일말의 사실이라도 억울함이라도 있다면 본인이 솔직해야 돼요. 2021년에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고 그렇게 남들에게 돈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본인이 밝혀야 됩니다. 그 유정호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그 한 씨를 만나기 전에 도박을 했느냐, 빚을 진 상태에서 한 씨한테 빌렸느냐, 그게 이제 기존의 언론들의 주장이었고, 아니면 진짜로 말 그대로 한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망가졌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유정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도박을 시작한 것은 한 씨가 회사를 만들어주고 그 뒤 직원이 소개해준 리딩방에 들어가 도박 권유받아 일명 픽을 받고 도박을 하게 되었고, 한 씨를 만나기 6개월 전 저는 비비크림을 대량 발주하였고 당시 발주 대금이 없어서 빌린 금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투자금을 이자와 함께 달마다 갚았던 건 피해자분들께 받은 어플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정호 씨의 편지 속에서 피해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이에요. 유정호 씨의 범행의 핵심이 도박죄인가요? 아니죠. 도박이 아니죠.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의 돈을 사취해서 여기에 쓴 게 문제인 거죠. 화나게 만든 거죠. 사취 자체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잘못 쓴 게 문제인 건데 유정호는 지금 자신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는 유정호에게 돈을 갈취당한 수없이 많은 구독자들이고 선한 영향력을 믿고 응원하려고 했던 그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피해자겠죠. 유정호와 한 씨와의 관계, 이건 둘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국 법적으로 보자면 증거와 입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자기는 그렇죠. 입증을 못했어요. 주장만 있을 뿐이죠. 이게 제가 보는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재판부의 판결도 그래서 사기죄로 7년 6개월 선고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중에 있는데요. 뭐 사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그의 마지막 편지에는 들어 있을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자면 저는 그냥 자수를 하고 죄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참회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도박은 사기꾼이 꼬드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팬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때 중증 정신병을 알아 제대로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다 맞다 하면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PS 뭐뭐뭐 등 돈을 받고 코인 뒷광고 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편지 끝에 PS가 있는 건데요. 네.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조금의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주장을 할 거면 하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잘못이 이 부분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살짝 한 것 같아요. PS에. 뒷광고한 건 추신. 인정하겠다. 돈을 받고 뒷광고 했습니다. 약간 추신으로.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이름을 가린 건데 네. 자기 말고 다른 인물 유명인 2명을 끌어들인 거예요. 본인의 땡땡땡 잘못이 씨. 아니고. 마지막까지 사이버 레카의 행동을 한 거죠. 아니었네요.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사람이 뒷돈을 받고 코인 회사에 코인을 뒷광고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결국에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쓰지 않고 다른 제3자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거네요, 또. 그렇죠.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아예 안 쓰진 않았고 이제 도박을 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정말 반성문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달인이거든요. 왜 별로 그렇게 안 쓰시지 되신 않아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거의 뭐 반성문을 쓰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의. 진짜요? 예.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 하면 반성문의 의도 자체가 자기의 정말 진정한 마음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성한다는 마음을 나는 반성하고 있고 갚으려고 하고 있고 한다라는 객관적 사실의 열거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도박 행위를 인정하면서 근데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속아서 금액을 변제하려면 도박밖에 없으니 해라라고 해서 했다. 그런데 도박은 반성하겠다. 이게 반성인가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티만 냈다. 굉장히 영리하게. 그렇죠. 여전히 어리버리한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옹호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리버리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환경을 당길 정도로 입증이 되는 어리버리해서 확실하게? 이해도가 낮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넘어가신 건가요? 아니, 너무 지금 강력하시기 때문에 잠깐 여기로 붙었습니다. 제가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변호를 하자면 아직 안 끝났군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다 거짓말임을 인정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영리하게 작전을 다 짜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양쪽 중에 그러면 좀 어느 쪽에 가까울지는 아직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여전히 유종호라는 사람은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시하고 바라보는 대상은 구독자들. 이걸 믿어주고 따라와주는 그분들과 함께 자기가 출소한 이후에 다시 제2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 아닌가. 재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하고 유사해요. 정치인들 보면 제3자가 봐도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부분도 받아들이는 정치인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편마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정치적 음해다, 오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편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파트를 들으니까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요. 네. 그 의도는 되게 분명했구나. 어쨌든 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유정호가 막 본인 억울한 거는 좀 덜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 유정호가 피해를 입힌 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좀 피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013년도에 그 유정호의 커뮤니티 댓글을 지금 보면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유정호의 게시물들에. 근데 저는 지금 이제 2025년에 유정호 같은 인물이 또 나타났다 그러면은 절대 그때 같은 선풀들이 안 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을 이제. 하고 보겠죠, 이제. 무조건 의심 먼저 할 거고 너 어디 한번 잘 하나 보자, 끝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사회 전체가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엄청난 피해를 좀 끼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을 좀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범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현장 조작까지 했던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거든요. 커플에 의한 범행이었고 공범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나머지 처음부터 제가 모든 죄를 덮어쓰겠다는 의지로 진술하였는데 너랑 나랑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같이 벌어받아야지. 범행 자체가 되게 잔혹하고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요. 내가 뭐 조르겠어. 너 죽었어 안 죽었어? 분들이네요.